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자, 정말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답답하죠 요즘. 네, 삼성전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궁금해지네요. 예, 비중은 50%고요. 예. 예, 72,300원입니다. 네, 50%에 72,300원. 음. 72,300원에서 사실 지금 조금 내려가 있는 구간이죠. 예, 그 전에 사놓은 것까지 다 되면 100% 넘어요, 그때. 아, 그래요. 예, 아, 뭐 삼성전자. 8만 원 사는 것도 있고 7만 원 얼마 사는 것도 그 점점 비중이 는 거네요. 될 거예요. 150%.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굉장히 지금 믿음을 갖고 접근하고 계시는데 이 네. 추세가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이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저 방송에서 자꾸만 6만 원 네. 6만 5천 원에서 거기까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다서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살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100%를 더 채우려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비중을 더 늘리실 생각,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데 다만 예, 그 추가 매수를 할 7만 2천에서 더 시점. 떨어지는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65,000원 뭐 이럴 때까지 좀 떨어질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까요? 이광무 전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광무 전문가님, 삼성전자입니다. 72,000원대 매수하셨고 지금 50% 갖고 계시는데요. 비중을 더 늘리실 생각이래요. 그런데 65,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이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6만 원대까지 좀 내려가는 걸 기다릴까요?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로는 삼성전자 하나라고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어느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는지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가격만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택한 것에 대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궁금한지가 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다시 또 드려보고 싶거든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6만 한 7천, 8천 원이요. 예. 가격 조정에 대한 위치 궁금하신 건가요? 저는 만약에요, 지금 50% 비중에서 100%까지 담을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다. 그리고, 조정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만약에 뭐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100%까지 늘리셔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시간을 가지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만약에 이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까? 삼성전자가 정말 대세적인 하락을 빠질까를 보신다라면은 지수에 대한 위치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을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지수에 대한 등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등락에 대해서 저도 걱정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을 저가 매수세를 최근에 확인한 것을 같이 보고 있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위치도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은 투자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67,000원, 65,000원 온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 가격대에 대한 기회가 있을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치에서 조정을 보인다라면은 그 조정에 대한 기회 무슨 이유로 내려올까? 이제 곧 있으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기타 등등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세 번째 반도체 대책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공급망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날짜가 11월 초에 있거든요. 그때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가이드 안에 있는 대답을 못 해준다. 만약에 삼성이 동떨어진 답을 한다.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부터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가 아마 삼성전자가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를 지나간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시간을 둔다라면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와서 이 다시 한번 삼성 주요 이 경영진들 그리고 그룹사 인원들이 그러니까 오너 일가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한 주식 처분에 대한 이 위탁 생산 신탁을 맡겼어요. 그 기간이 최대 4월 25일까지 기간이 측정되어 있는데 가장 빠르게 끝나는 물량들은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기간 중에 어느 일자를 혹은 마지막 일자가 되더라도 그 일정 안에서 물량 소화를 가지게 되는데 아마도 오너가에서 나오는 물량들은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정말 탐이 나는 주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의 위치가 상속세 물량을 내려올 때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올려주는 효과는 안 나오더라도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강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오히려 또 상속세에 대한 리스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 배당에 대한 이 혜택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갈수록 아마도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세는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흔들어준다?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흔들어주는 역할에 대한 내용들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었던 반도체 대책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할 시기. 기간적으로 보면은 11월 8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의 보고 형태가 미국에서부터 그리고 최대한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이 미국을 벗어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그 보고서를 작성할 텐데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만약에 변수를 만들어서 주가에 대한 변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충분히 기다려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월 초에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내려온다라면은 더 사줘도 괜찮다. 그리고 연말에 갔을 때 적어도 특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님 삼성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조정의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격을 딱 정해 두시기보다는 11월 초에 좀 변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주가가 얼마큼 조정 나올지 좀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네. 올해 11월 달 연말까 한 8만 원까지는 잠깐 올라올 수 있나요? 제가 7만 8천 원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거 좀 매도지 말라고 하는데 올 수 있는지 지금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이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의 모멘텀은요,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풀리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풀리는 시점은요, 이 PC라든지 그리고 서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때거든요. 그리고 PC랑 서버에 대한 폭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OS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CPU가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제 예상컨대 미국의 반도체 이 대책 회의를 통해서 보고된 보고서와 그리고 IT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나오는 시점에 IT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풀린다, 확보가 됐다. 그 상태에서 PC 생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인텔의 신제품 출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요,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성과 재고 확보에 대한 부분들, 신제품에 대한 출시까지 해서 시스템적으로 많은 이제 이 PC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연말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늦어진다라면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인텔이 12세대 이 CPU를 언제 발표할까? 그걸 보고 나서 주가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전까지는 저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지 마시고요. 바뀔 수 있는 타이밍들, 그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DDR5에 대한 호환에 대한 테스트 기간이 있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그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미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풀리기도 하겠지만은 시장에서 적응하는 데까지는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를 보신다라면은 단기간에 대한 추세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3분기 때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디램에 대한 고정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고정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방어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고정 가격, 그러니까 PC 디램에 대한 가격은 4분기 때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인내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모멘텀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출시는 분명히 예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보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그러면 상세한 설명 참고를 해보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좀 지켜보시다가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선장님.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